네, 안녕하세요. 저희 건축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더덕이고요. 기필이고요. 저는 양정훈입니다. 네, 전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보네요. 네,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롭습니다. 어떻게 옷을 똑같이 입고 오셨어요? 짰어.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 프로젝트 중에 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은평한옥 마을에 있는 프로젝트 중에 네. 그 개별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제 이 은평한옥 마을이라는 게 어떤 장소인지 어떻게 이게 마을이 되었는지 네네. 그런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저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평한옥 마을이 사실 행정구역상 은평구거든요. 거의 서울의 북동쪽 끝자락에 있어서 뭐 가보시었겠지만 여기가 이제 과연 서울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맞아요. 근데 여기가 예전에는 그냥 허허벌판 논밭이었는데 이제 요거를 서울시와 SH가 이제 의기투합해서 은평한옥 마을을 개발하게 돼서 꽤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마을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옥이 쫙 깔려 있으니까 저 산세와 이렇게 그 한옥과 그 그림이 정말 그림이더라고요. 진짜 서울 끄트머리인 게 보이네요. 저희 처가가 다 서울 분들인데 네. 한번 데리고 갔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서울에 이런 데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 항공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경계를 테두리로 해드린 분이 이제 은평한옥 마을이고 그 왼쪽으로 이제 하나고 모두가 보내고 싶어하는 하나고가 네, 맞아요. 있고 네네. 그래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산속에 진관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사찰이 하나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그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아파트 단지가 쭉 펼쳐져 있고 경계선에 있는 곳에 이제 마을을 이제 조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논밭이었던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필지가 156개인데 11,000평 정도 되고 단독주택하고 일부 이제 근생만 지을 수 있는 땅이고요.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제 한옥을 지으면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최대 1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실 은평한옥 마을이 이렇게 처음부터 환영받았다는 곳은 아니고 네. 맨 처음에는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잘 안 돼가지고 미분양도 많이 났었고 필지 형태가 지금 보시는 저런 형태가 아니고 훨씬 더 컸습니다. 땅이. 그러니까 땅이 크면 결국은 이제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죠. 사업성이 좀 부족했던 거고 그래서 특히 저 위에 이제 북쪽에는 3블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밀한데 예전에는 저보다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제 잘게 조개면 아무래도 이제 땅값이 조금 내려가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여러 번 그 필지를 이렇게 좀 다시 조정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옥 마을이 잘 매각이 돼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마을의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필지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기억을? 일반적으로 한 땅이 한 뭐 70평에서 80평 정도 사이거든요. 네. 작은 거는 뭐 한 60평 정도 땅도 있는데 맨 처음에 조성했을 때 당시 가격으로 제 기억하기로는 작은 땅은 한 4억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거의 뭐 그러네요. 너무 착한 가격이네. 너무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인가 싶은데 그 당시에 그 정도 가격에도 잘 안 팔렸다고 들었어요. 와. 그 서울시와 SH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막 당근책을 준 거죠. 뭐 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이 없었고 네. 설계비에 대한 그 지원만 2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만 지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근데 그걸로는 이제 조금 잘 안 되니까 마을 주민분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시의원도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서울시 하는 보조금을 받는 지역으로 돼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여파도 있었고 뭐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이제 다주택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네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맞아서 이제 그 한번 이렇게 좀 붐이 막 일어나가지고 네. 굉장히 좀 잘 조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타워팰리스도 처음에 미분양이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잘 된 것 같아. 너 진짜 예쁘더라고요, 동네가. 그래서 이게 크게 세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가운데 이제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위쪽이 이제 3블럭이고 아래쪽이 1블럭, 오른쪽에 이제 2블럭 조그맣게 있는 크게 세 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로 한 70에서 80평 정도 구역이 되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뭐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이긴 한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냥 건물 하나하나의 뭐 모습이 뭐 아름답지 않냐 이런 거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관들이 꽤 괜찮은 마을로 조성이 되어 있는 지금 상황
맞아요. 저 고압선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저거는 이제 마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쉽지 않을지 않을까. 그쵸. 네, 네. 비용이 워낙 많이 들린 일이니까. 네. 언뜻 봤을 때는 안동 하회마을보다 훨씬 예뻐요. 새 거라서 그런가? 네, 네, 그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답답하다고. 아. 저희가 생각하는 한옥은 뭐 이렇게 넓은 마당에 안채, 사랑채, 뭐 이렇게 띄엄띄엄 있고, 그러니까 여유로운 뭐 그런 이제 한옥, 그게 한옥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또 2층이고 더군다나 네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게 뭐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개인의 경험과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좀. 근데 한옥이 아닌 집들도 몇 개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가운데 메인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은 한옥마을이고 네. 오른쪽은 일반 단독주택 용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일반 주택. 물론 한옥으로 짓겠다고 싶으면 한옥으로 지을 수 있고요. 네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냥 일반 단독주택을 짓는. 아까 뭐 미분양 얘기 말씀드렸는데 저 일반 단독주택지는 엄청 빨리 팔렸습니다. 아, 신기하다. 네. 그래서 개별 한옥들 이렇게 제가 좀 사진을 갖고 왔는데 뭐 이게 누가 설계했냐 뭐 이런 거보다는 뭐 현대 한옥이라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맞아. 저희가 한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뭐랄까 고리타분하거나 조금은 옛스러운 모습보다는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히 다양하다. 뭐 이런 것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2층이 정말 당연하게 저긴 되게 많군요. 그 한 땅에 한 70에서 80평 정도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건폐율이 50%라서 그러니까 1층을 맥시멈으로 지으면 이제 30평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요새 이제 가족 구성원을 살펴보면 여기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도 있으시고 4인 가족이 이제 기본이고 네. 뭐 어느 가구 같은 경우는 3대가 사는 집도 있고 오. 핵가족이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층에 이제 30평만 보고 하기에는 많이 면적이 부족하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층까지 올리게 되는 경우는 거의 100에 9은 그런 것 같고요. 옆집이 다 2층인데 혼자만 1층이면 또 그렇죠. 그러네. 나만 왜 뭐 약간 이런 네, 생각. 날 내려다본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맞아. 그리고 이제 2층에서 보면 더 북한산이 잘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2층인데도 전혀 이질적이지 않아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건축가들이 많이 고민하셔서 설계를 하고 네. 보정을 받으려면 서울시 한옥 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서울시 한옥 심의 받게 되면 가장 이슈가 되는 게 2층 한옥이 무겁게 보이지 않을 거냐. 약간 저희 이제 어렸을 때 가분수란 별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가 너무 무겁지 않게 보여야 이제 한옥이 좀 더 이 처마라든지 이런 게 좀 경쾌하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심의에서 주로 보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층 면적보다 2층 면적이 80% 이상 작아야 되고 뭐 그런 규정도 좀 있고요. 네네. 그런 되게 기술적인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규정에다가 이제 저런 뭐 창호라든지 뭐 난간이라든지 이런 모양들을 어떻게 좀 잘 조합을 하느냐에 네. 따라서 좀 한옥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 이제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집은 그 SH에서 맨 처음에 여기 분양할 때 그러니까 2층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사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대체 2층으로 짓는 건지 2층 모양은 어떤 건지 시범적으로 지은 주택입니다. 모델하우스군요. 네, 모델하우스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행랑채가 있고 네. 뒤에 이제 본체가 있는 집인데 요게 이제 다 매각이 된 이후에는 지금은 미술관으로 지금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기획 전시를 꾸준히 하고 있는 미술관인데 그 리노베이션을 저희가 했습니다. 네. 오. 구경 가봐야 되겠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미술관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이 화경당이라고 SH 시범한옥 모델하우스 거의 이제 같이 지어진 집인데 네. 이 집은 뭐 조금 다르다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한옥을 이제 공업화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해서 그 목재라든지 이처럼 기와라든지 이런 것도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좀 더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지을 수 있다 하는 걸로 그 명지대 산학 협력을 해서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은 문학관이라고 해서 그 이회수 선생님 외 뭐 다른 문학 하시는 분들 전시 공간을 쓰이고 여기 네. 은판원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 문학관이랑 저 옆에 미술관을 이렇게 같이 방문을 주로 많이 하시는 곳이죠. 2층에 테라스도 있는 집도 있고요. 와. 원래 조선시대 한옥들 중에 저런 느낌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 어느 분이 보여준 직지사? 네. 절이 2층, 3층짜리 건물이 원래 있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복층으로 된 한옥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원래 전통 한옥 중에 복층들이 꽤 있나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저기 뭐 덕숭에 가도 2층 한옥 많이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리고 그 2층 한옥이 제가 알기로는 구한말의 그 종로 쪽 그 상업 가로를 중심으로 2층으로 많이 이제 쭉 가로를 이렇게 형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뭐 꽤 있었다. 네, 되게 새로운 걸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옥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한옥을 볼 거냐 할 네. 때 이제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한옥은 그냥 조선 후기, 그러니까 양반이 살던 집. 그래서 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럼 초가 집은 한옥이 아니냐. 아, 맞아. 아하. 뭐 너와 집은 한옥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 하는데 이제 일반인들의 생각, 뭐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설계하는 입장에서 이제 현대 한옥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조선 후기 그 양반 집의 모습인 거고. 네. 그 이전에 한옥은 어땠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상가 한옥인데 예전에 여기에 1층에 카페 베네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카페가 들어와 있는데 네. 굉장히 장사가 잘 돼서 유명했던 집이었어요. 오. 서울시에서 거의 카페 베네 매출이 거의 탑 랭크였다고. 그러니까 한옥이 주는 그 매력을 넘어선 마력이 있어요. 좀 더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한옥 마을 뭐 이랬을 때는 이제 한옥 플러스 마을이니까 네. 저희가 뭐 이런 아산 외환마을이라든지 하회마을 이런 데 보면은 그 마을이 어떤 일정 원칙을 가지고 한 번에 지어지는 거라기보다는 그 주변의 풍경이라든지 뭐 논밭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거 따라서 집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생겨난 게 대부분인데 사실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게 마을을 형성할 수는 없고 네. 도시 계획의 측면에서 이거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저희가 생각하는 마을은 조금 도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북촌의 사진인데 한옥 마을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조선시대를 넘어서 그 좀 사례를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근대식에 들어온 북촌 한옥 마을이거든요. 네. 이것도 그 정세건이라는 분이 한 번에 땅을 뭐 사서 이렇게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한옥 마을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 조성된 게 사실은 없었고 거의 은평 한옥 마을이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네. 더 의미가 있고 아마 또 성공도 했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도들을 좀 하는 게 보이나요? 많이들 하시죠. 저희가 프로젝트 있었던 건 세종시도 있고 뭐 경북이라든지 전라도 다 지자체에서 이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고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한옥 주택의 시장이라는 게 사실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독특하고 굉장히 취향을 많이 타는 유형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공사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그게 이렇게 활성화되는 곳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경주에서도 한번 그런 마을을 가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황리단길이라 그러죠. 네, 뒤쪽. 네. 네. 이게 왼쪽은 저희가 판교에 있는 택지개발 단독주택지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제 은평 한옥마을의 모습인데 이게 사실 땅만 보면은 이제 그 어디가 뭐 한옥마을이고 어디가 단독주택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땅은 같은데 일반 단독주택을 짓는 거랑 한옥을 짓는 거랑은 이제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그 현대 한옥이라는 지금의 도시 체계에서는 조금은 아직은 많이 좀 적응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로서 되게 좋은 사례이긴 하죠. 어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일반 단독주택하고 한옥하고 짓는 거는 좀 더 비싼 거는 재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 처마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네. 건물 벽부로부터 한 최소 1m에서 한 1.5m 정도 막 이렇게 처마가 나가는데 네. 근데 그 처마가 사실은 그 땅에 얼마만큼 점유하냐에 따라서 공간의 느낌이라든지 일조의 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도하게 면적을 낼 수 없는 좀 한계가 좀 있거든요. 또 처마가 너무 짧아버리면 한옥에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좀 잘 안 사니까 항상 그게 이슈인 것 같아요. 이제 건축주분들은 어떻게든 면적을 좀 많이 그러니까요. 하고 싶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처마는 또 많이 확장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건물에 꽉 차니까 이제 너무 이제 뚱뚱한 건물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고 넓은 지역에서의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시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네. 그래서 은평 한옥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2층이다 보니까 2층에 이제 얼만큼 건물을 올릴 거냐. 네. 또 그리고 2층만으로도 좀 부족하니까 지하까지 대부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한옥은 이제 일정 간격으로 이제 기둥이 박혀야 되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넓은 공간에 기둥 없이 이런 공간에 쓰는 거가 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분들 대부분 다 이제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홈시어터라든지 뭐 스크린 골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지하로 좀 내려가는 추세고요. 콘크리트로 해서 뭐 원하시는 면적과 층고를 이제 확보를 하고 위에서는 이제 한옥의 좀 순수성을 좀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은평한옥마을에서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땅이 좁은데 거기다가 전통적인 한옥을 하려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네요, 완전히. 몇 해 전에 침수 사고도 많이 겪고 해서 네. 서울시의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지하층에 이제 더 이상 거실 용도가 지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주거할 경우에. 오. 근데 뭐 한옥은 역으로 약간 지하를 좀 꼭 써야 하는 그런 쓸 수밖에 그러네. 없다.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저희가 첫 준공했던 청인당이라는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2층 한옥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하면서 최대한 조금 그 건물이 2층이지만 그 좀 그 비례감이라든지 뭐 건물의 쓰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 많이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지하 없는 2층짜리 희우당이라는 집인데 네. 이 집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어요. 여기도 이제 4인 가족이 사는 집인데 그 부부 계시고 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지하도 그게 파지 못했고 그때 당시 이제 이게 2016년 정도에 완공한 프로젝트인데 그때 당시에 평당 1,000만 원 정도로 그 당시엔 비쌌던 거 아닌가요? 아니지, 그 당시면 한옥인데. 쌌습니다. 네. 아, 싼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전체 여기가 집이 36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때 기억으로 제가 공사비가 4억이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상에. 그리고 뭐 이제 보조금도 제가 기억에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뭐 잘 끝난 프로젝트이긴 하죠. 근데 지금 저희가 한국 프로젝트 가끔 미래가 와서 시공사 대표님들한테 여쭤보면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평당 1,500 이상. 뭐, 그럴 것 같아요. 뭐 조금 복잡하면 뭐 2,000 넘어가고 네.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네. 그 산블럭에 저희가 했던 큰 집 여기가 3대가 사는 집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집이었는데 1층, 2층을 나눌 때 저렇게 저희가 2층에 테라스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난간도 좀 두르고 최대한 건물이 좀 더 경쾌하게 보이게 뭐 했던 노력들을 좀 했었습니다. 멋있다. 약간 중국 영화에 나오는 객잔 같은 느낌도 살짝 있네요. 신종문 객잔에 나오신 거 본 것 같아요. 단면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할 때도 굉장히 사실은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네. 노동으로도 많이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현대건축은 그냥 직선과 사선, 뭐 곡선, 원형 이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되는데 네. 한옥은 이게 약간 사선도 아닌 것이 원형도 아닌 것이 막 이렇게 그러네. 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게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도면 그리는 일이 사실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꾸준히 하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재밌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뻔. 그래서 한옥은 뭐 좀 불편한 거 아니냐, 뭐 춥지 않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뭐 일단은 여전히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춥고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불편하고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보다도 추운 건 맞는데 그렇지만 많이 이제 성능이 개선이 돼서 네. 예전 생각하시는 것만큼 막 손가락이 막 그 문틈 사이로 막 지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방에 누웠는데 코는 얼어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없고요. 네. 재료라든지 시공 방식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요즘은 2층에 올라가는 기둥 부분은 다 끊김없이 연결하기도 하고 저는 벽체 같은 거는 이제 프리팹이라고 하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다 조립한 다음에 저렇게 양중을 해가지고 마치 저기 뭐 레고 조립하듯이 조립을 해서 최대한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사시던 분들은 양반들도 겨울엔 많이 추웠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는 더 추웠겠죠. 그때는 심지어 의류도 되게 안 좋았을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창호도 그냥 지금- 창호지 하나만 있었을 테니까. 그래. 어떻게 산 거야?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가 다 그런 아, 것도 그런 다 거 있겠네요. 네. 고생을 해서. 네. 지금은 샤시 같은 경우도 한옥용으로 나오는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시스템 창호 같은 네, 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래도 창호지발은 문이 있는 게 어디예요? 움막에서 살던 때도 있었는데. 아니, 동굴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이렇게 도예로 보면은 조립해서 합친다든지 저렇게 목재가 만나는 데는 기밀 테이프 같은 걸 시공해가지고 저런 것들이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뭐 창호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창호 뭐 이런 거 대용 많이 나오고 2층도
다 바닥 난방이 가능한 기술적으로 다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해서 사시는 데는 크게 뭐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평 한옥마을이 이렇게 잘 조성이 돼서 서울시에서도 이제 뭐 서울 4.0이라고 뭐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네. 그래서 신규 한옥마을 예정지가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은평 한옥마을을 넘어서는 또 마을이 언젠가는 또 서울의 여러 곳에 들어서지 않을까. 아, 그럼 좋겠다. 네. 네. 제가 또 컨테이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제일 신기한 건 제기동이에요. 제기동 쪽이 산 같은 게 있나? 그냥 주택가들만 쫙 있는 동네 아닌가요? 제기동이 거기 이제 요즘 한참 뜨는 그 경동시장 앞인데 네. 거기도 이제 골목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네. 바둑판처럼 돼 있어서 여전히 한옥마을 남아 있거든요. 그 제기동이랑 봉은동 사이에 예전에 한옥이 되게 밀집해 있던 지역.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네네. 많이 지어주세요. 네. 뭘 자꾸 가스라이팅이죠. 네네.